제가 한지 하도 오래돼갖고 오늘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것 했던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면 이게 이미 언더스코어에 그 부트스트랩을 연결한 이게 검색이 돼서 그때 말씀도 드렸고 한번 설치를 해봤는데 구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게 훨씬 복잡하고 맞아요. 이걸 가지고 자식 테마를 이용해서 이제 또 뭔가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갖고 스터디 그 구조랑 좀 많이 안 맞을 것 같아서 기존에 제가 이제 스터디 하면서 해봤던 바로 나오려나 모르겠네. 유진 부스. 예, 이게 거의 상위 검색어에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블로거가 그냥 보면은 어차피 부트스트랩이라는 게 이제 얘네가 주어진 프레임워크가 이제 CSS랑 자바스크립트 쓰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연결하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한 거거든요. 테마에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지 이거를 이제 기존에 한번 해본 게 있어서 일단은 그 테마를 이제 다시 들춰가서 이렇게 저기 폴더 이 부트스트랩을 다운받아서 테마 폴더에 넣어놓고 이제 따로 그 외부 링크로 하지 않고 직접 그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들 언더스트랩의 그 펑션에다 이제 등록을 하면 이제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언더스코어.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언더스코어 테마에 부트스트랩 해서 요소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단계까지 이제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파일을 보고 이거를 제가 이제 전문 포뮬레이션은 아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구조를 나눌까 생각하다 보니까 마침 또 이게 있더라고요. 이그젠플이라고 각종 구조들을 미리 이렇게 해놓은 구조들이 저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헤더 같은 경우는 이건 어떻게 놓은 거지? 그래서 이걸 요소를 참고를 해서 이제 지금 너무 좁아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넣어야지 하다가 더 좋은 방법은 부트스트랩을 다운로드 받아보면 그 안에 이그젠플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나거든요. 그럼 아예 구조랑 CSS가 따로 분리가 돼서 딱 주어집니다. 그걸 가지고 예제가 그 다운로드 그렇죠. 받은 예제가 이런 들어가 이제 있다는 얘기죠. 헤더에 이렇게 펼쳐지는 요소들 뭐 이렇게 탑 헤더 부분을 어떻게 이제 구조를 짰는지 이게 이제 다 부트스트랩이 적용이 된 지금 자바스크립트 코드랑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CSS랑 이제 클래스랑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거를 응용해서 하나씩 넣기 시작했고요. 제 소스를 어디서 봐야 되는 거죠? 파이어폭스. 알트 탭 해보면 보이세요? 커맨드 탭? 커맨드 탭 이거요? 커맨드 탭 하면 거기가 이제 이게 제 004번의 소스예요. 더블 클릭하면 되나요? 네? 더블 클릭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게 소리는 잘안 열리더라고요. CSS랑 이거랑 어디지? 헷갈려. CSS 하나 더 열어야 돼. 여기서 일단 언더스트랩은 커스텀 CSS를 여기서 넣게 돼 있어서 요거랑 요거죠? 아닌가? 그건 내 거고요. 요거랑 요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요소들을 인덱스에다가 하나하나씩 이제 넣기 시작했고요.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클래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넣기만 하면 부트스트랩이 작동을 해서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방식. 예, 그걸 하나 하나씩 이용해서 이제 헤더부터 푸터까지 넣기를 한번 해봤고, 그리고 CSS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서 이제 수정할 것들만 일부 폭이랑 이런 거 조정할 것들만 이제 수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캐럿에는 어디서 쓴 거예요? 일단은 그 이그젠플에 이미 아. 슬라이드가 되는 게 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이제 나중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미리 넣어본 헤더가 이제 네. 이미 슬라이드 형태를 가지고 있다. 참 요즘 힘들어. 그거는 최소화 시켜버리고 그러면 이거를 왼쪽에 보면 최소화가 있고 그거. 이건가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거는 일단 내비두고 보이는 부분부터. 말씀드렸듯이 이거를 헤더부터 이제 이런 이제 그리드 요소도 이그젠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 가지고 넣고 디자인에 맞게 CSS를 추가를 정의를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넣은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디자인 완성된 다음에 이제 고민했던 거는 이제 이런 요소들을 사용자가 나중에 이제 그 언더스트랩에 이미 그 커스터마이즈라는 그 워드프레스 사용자 정의라는 거기 들어가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로고를 등록하면 여기 표시되게, 그리고 그 따로 헤더 이미지 같은 경우를 등록하면 여기 이제 반영이 되게 거기까지 했던 거고요. 그리고 추가로 소스 커맨드 탭? 뭘 하고 싶어요? 커맨드 탭에서 네. 커맨드 탭 들고 있으면 원하는 거를 소스 써보라. 그다음에 그 뭘 더 설명드리지? 너무 한 게 기억이 잘 안 나고 저도 이게 중간에 그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지는 거는 이제 이름이 특이하게 전보트론이라고 요소를 정의를 그 이름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뭐라고요? 중간에 이제 전체 폭을 해버리고 네, 하는 전체 거는 이제 폭. 전보트론이라는 이제 요소를 넣어주면 클래스를 가진 이제 div를 넣어주면 이제 그런 걸 마음대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박스형에서도 전체 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저 네. 클래스로. 네. 뭐 이렇게 헤더 같은 경우는 전체 폭으로 나와야 되는 뭐 중간에 요소 같은 경우 때. 그래서 뭐 최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이그젠플 그걸 활용했다.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닫아줘. 그 왼쪽 탭이 지금 작업하신 내용이에요. 이거요. 그래서 그리고 이 뭐 화살표나 이런 거는 이제 따로 나중에 이 구조 다 넣고 나서 요소 뭐 A 링크 넣어서 이제 추가를 했던 거고요. 궁금하신 사항이나 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물어보세요. 제가 했던 거는 그냥 구조를 활용한 것.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부트스트랩 안에 있나요? 저런 오버레이? 왜요? 이거는 그 CSS로 제가 아마 저걸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차피 오버하면 호버 넣고 그냥 하면 되니까. 그냥 저 처음에 워드프레스 설치하고 네. 테마에다가 부트스트랩 다운받아서 테마에다 그냥 폴더셋 하면은 저걸 네.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걸 설명을 드려야죠. 제 구조 어딨죠? 폴더. 이런 거 클릭하면
이거요? 더블 클릭. 넣은 게 JS에 이제 bootstrap.js 뭐 이게 여기 있어도 상관없고 웹에 링크도 걸어도 상관없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넣은 겁니다. 이거랑 이제 CSS 여기 이제 bootstrap 관련 CSS가 있어서 자동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언더스트랩에 기본적으로 그 style.css에 적용돼 있던 여기에도 굉장히 긴 CSS 정의가 있었는데 그냥 그게 계속 중복 정의가 되었고 그거는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트스트랩을 갖고 있어요. 그게 한 게 지금 언더스트랩을 쓴 게 아니고 언더스트랩에서 몇 개를 가져와서 쓴 거네요. 언더스트랩을 아예 안 썼죠. 그냥 시도하려다가 아예 안 지금 쓰면- 아예 안 쓰는 게 맞아요. 언더스코어랑 그 구조가 너무 다르다 해서 근데 언더스트랩 얘기를 자꾸 해서 그걸 잘못 써보려다 얘기하는 그랬어요. 그게 거의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것 같아서 하려다가 지금 언더스코어로 이제 저희가 테마 스타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조랑 이제 자식 테마를 활용해야 되고 그게 너무 달라서 그냥 언더스코어에 보트스트랩을 이제 낀 거죠. 근데 이제 부트스트랩에 이제 그 사이트에 대한 기본 CSS 선언이 되어 있으니까 네, 그걸 활용하고. 부트스트랩에 아니 언더스코어에 있는 기본 CSS는 필요 없더라. 네, 그게 선택을 어쨌든 했다. 네, 그 얘기시죠? 네. 그럼 지금 만든 저 사이트가 네. 워드프레스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하드 코딩으로 만든 사이트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하드 코딩. 헤더는- 네. 일단은 아직은 인덱스에서 그런 이제 컨텐츠를 가져오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 그냥 넣은 거고 이제 이게 나중에 루프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저희 이제 테마 스터디 했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일단 내비 같은 경우는 한번 교체를 미리 해봤고요. 적용이 되는지 이게 이제 원래 넣어놨다가 이제 조금씩 바꿔본 거거든요. 헤더.php, 부터.php를 전혀 안 쓴 거네요. 그거 나누는 지점을 위해서 일단 여기는 이게 원래는 없었거든요. 구조의 이그젠플에는 없어갖고 요거랑 이제 필요한 것들 나누는 것들은 이제 전 시간 테마 스터디 했던 그런 것들 이제 참고해서 넣었는데 뭐 구조가 깨지진 않는 것 같아서. 그럼 완벽하진 않아도 일단 워드프레스를 기반으로 한 사이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걸 하고 이제 루프만 좀 이제 바꾸면 메인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궁금하신 거 있어요?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터디 하듯이 퍼블리싱 하나씩 조각을 나누고 그걸 거기에다 부트스트랩 저기를 넣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그젠플을 찾아봤던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뭐 궁금하신 거 없으면 다음으로 전문 잠시만요.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퍼블리시한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그 똑같이 언더스코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저기를 하고 있고 언더스코어 테마 기본에다가 그냥 시작을 했고요. 부트스트랩을 붙여서 했습니다. 그리고 폰터썸을 연결을 시켜서 했고 마지막에 이 폰트는 한글 폰트는 그 본고딕을 몰랐는데 누군가가 재조합을 해서 다시 공개한 또 좀 가벼운 경량화된 그 폰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했고 PSD 파일을 보니까 기본 폰트가 본고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했고요. 요거부터 시작을 해서 맨 처음에 여기서 막혀가지고 막막해가지고 이거를 맨 처음에 전체 화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체 화면을 내가 직접 짜본 적이 없어. 그냥 그 페이지 빌더에서 전체 화면 체크하고 했지 해본 적이 없어서 요거 하는데 시간이 참 없더라고. 그래서 요건 전체 화면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줄인 상태가 되면은 계속
줄인 상태가 되고 늘린 상태가 되면은 늘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최소 높이를 한 500px 줘서 아예 쪼그라들지는 않게 했습니다. 로고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설정에서 커스터마이즈에 보면은 여기에 사이트 아이덴티티에 여기 서로 로고랑 사이트 아이콘 두 가지 넣는 데 있잖아요. 여기에 그냥 업로드를 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로 적용이 되더라고요. 바로 적용이 됐고 여기에 이제 텍스트 나오던 거는 일단 안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해서 제거를 해버렸어요. 사이트 타이틀하고 디스크립션 나오는 거는 제거를 했고요. 메뉴 했고 이 아이콘은 다 폰트 업성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거 다 그리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다 문서로 좀 찾아서 했었어요. 스탑 여기서 그냥 이게 보니까 레이아웃 쪽에 어디 갔죠? 레이아웃 쪽에 그리드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쪽을 참고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만들었고 이거 좀 읽어보니까 얘네가 구조가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다. 아직 제가 100% 이해하지는 못했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밑에 내려가 보면은 컬럼 내려가서 예제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SD 여기 보면은 컬럼인데 SD, MD 그다음 숫자 뭐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무것도 설정을 안 하면 얘가 한 라인을 12개로 나누는 걸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2개 중에서 8개, 4개 그리고 뭐 여기에 SD도 있잖아요. SM, 뭐 SD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위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대충만 얘기하자면 원래 4개로 나온다고 쳤을 때 어느 정도 너비에서 하나로 딱 줄일 것이냐 그걸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MD 하면은 768 내려가면은 바로 하나로 한 줄로 쭉 표시가 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엑스트라 라지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 1200 이상에서는 4줄로 나오는데 이 이하의 뭐 태블릿이나 이런 데로 가면 쫙 줄어들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 MD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반응형 보게 되면은 한 줄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768 넘어가 보면 4줄로 나오는 거죠. 네. 768까지는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줄이면 바로 768 바로 이하에서는 한 줄로 나오는 이게 그 반응형 디자인 고민할 때 저는 이게 참 저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면은 좋은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태블릿에서는 2줄로 보이고 싶고 뭐 어디서는 몇 줄로 보이고 싶고 뭐 이런 구조가 이거를 생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예제보다는 이 문서를 좀 찾아가면서 좀 했었고요. 근데 별로 여기서 쓸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거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부트스트랩 쓰는 게 많이 이해를 해야 되고 문서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참고로 이 3점대 버전에서는 다운로드 받을 때 이 커스터마이저가 있었거든요. 커스터마이저가 있어서 다운로드 받을 때 그냥 내가 쓸 것만 체크를 해서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 4.0이 아직은 베타라서 그런지 커스터마이즈가 없더라고요. 대신에 그 뭐 콘솔상에서 뭐 글럽이나 npm 뭐 이런 거를 뭐 그 패키지 툴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설치할 수 있는 다운 받을 수
컴파일해서 다운받을 수 있는 이런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개발자들은 아마 자기가 원하는 것만 쓸 것 같아요. 이 부트스트랩도 몰라 안 쓰는 것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고 싶은 쓸 것만 딱 빼서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고요. 이게 다일 것 같아요. 나머지는 지금 저기 좀 전에 상욱님이 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라이닝도 했습니다. 나중에 여기 들어와서 소스 보기를 하시면 아마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리스팅 잡는 형태를 잡아놓은 다음에 저는 거기다 부트스트랩에 똑같이 그 그리드 클래스만 넣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로우라고 그냥 클래스 넣고 그 다음에 리스트 아이템에다가 그냥 이렇게 요것만 넣은 거예요. 콜 MD3 여기를 예를 들어서 콜 SD3 하면 또 아까 어디에서 줄어드는지 바뀌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그런 게 편하더라고요. 반응형을 잡을 때 어느 정도에서 내가 배열을 할까를 결정할 수 있다. 클래스 네임만으로 좋더라고요. 나머지는 그냥 다 원래 하던 방식으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했고 효과 이런 거는 정섭님이 해놓은 거 컨트롤 C 컨트롤 V 요거 마우스 오버 하는 거 다 컨트롤 C 컨트롤 V 했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해 주겠죠 이거 정섭님이. 나머지는 다 눈대중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 큰 제목들은 다 제목 1 H1 태그를 썼고요. 어차피 여기서부터 이거부터 H1으로 시작을 해서 H1 나머지는 헤딩 태그 쓰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이 그리드를 부트스트랩을 잡으면은 아까 그 컬럼으로 잡으면은 얘가 이렇게 자동으로 너비를 그냥 해버려요. 패딩을 해서. 근데 똑같이 했더니 여기도 패딩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 문서를 봤더니 너 패딩 없이 하려면 로우인데 로우에다 노 커터스라는 클래스 이름 하나 넣으면은 패딩이 없어진다 설명이 나왔길래 넣었더니 딱 붙었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스퀘어인 줄 알고 스퀘어 크기로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이제 그 정섭님이 했던 백그라운드 방식을 사용을 했어요. 이 이미지에 대해서 다 그래서 아이템 링크 안에 대선분에 여기에 이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는 방식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75%로 맞추면은 아까 4대3으로 다시 바로 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백그라운드 방식 이런 게 편하더라고요. 이미지를 내가 딱 그 사이즈대로 딱 크롭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전체 이미지를 해도 되고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이미지 비율도 내 마음대로 하고 나머지는 그 백그라운드의 그 어태치 방식? 그걸 뭐라 그러지? 백그라운드를 그 반복하는 거 말고 그 뭐 커버하기도 하고 스트레치하기도 하고 사이즈. 그게 커버 사이즈 뭐 이런 건가요? 예, 백그라운드 네. 사이즈랑 커버랑 네. 커버가 아니라 그게 뭐지? 백그라운드 그걸 무슨 어떻게 붙이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는 아닌데 그건 그 스크롤링 픽스드고 이름 까먹었다. 크기를 늘리는 건 사이즈고 네. 근데 그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네. 일단 위치는 포지션이고 네. 백그라운드 커버랑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커버 방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라고 아무튼 내가 까먹었어 지금. 그래서 좀 이따가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지금 뭐 이걸로 질질 끌으니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는 그대로 놔두고 백그라운드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되게 리스폰시브에서도 되게 뭐지 유동적으로 이게 이렇게 줄어들면서도 이 비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768에서 바로 이렇게 되고 이미지에 손상도 없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앞으로 자주 써야 되겠다. 백그라운드 방식을 계속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후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선님 거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했는데 이게 안 따라가더라고요. 근데 고치다 말았어요. 그렇게 정도 했고요.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하면서
다른 거보다도 그냥 바로 했어요. 바로 그 부분을 테마 만드는 거를 사실은 퍼블리싱 하면서 제가 좀 특정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점이 그런 것 같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테마 만들 때 하겠지만은 페이지 템플릿을 하나 만들어서 홈페이지용 템플릿을 한 다음에 헤더 푸터 뭐 그냥 그대로 쓰고 이 메인 페이지용 컨텐츠만 만들었어요. 템플릿 파트 컨텐츠 홈이라고 만들어서 그냥 이 내용만 넣었어요. 요거 세 부분만 섹션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언더스코어 테마의 기본 형태랑 부트스트랩이랑 짬뽕 시켜서 그냥 매칭만 시켰어요. 메뉴 매칭 시키고 그런 작업만 했고 그럼 틀 안에서 이제 컨텐츠만 이제 퍼블리싱 작업을 하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작업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을 하기를 이게 슬라이더로 아직 만들진 않았지만은 이게 슬라이더라면 메인에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을 잡았어요. 메인에만 나올 것이기 때문에 메인이 아닌 곳에서 딴 데서 가게 되면은 이 부분에 다른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기준을 좀 잡았고요. 그래서 그거를 섹션 형태로 해서 섹션이 첫 번째 섹션일 때의 기준을 좀 잡았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첫 번째 섹션일 때는 지금은 슬라이드니까 상관없지만은 이 잘못하면 이 컨텐츠가 메뉴랑 이 로고에 가려지는 수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런 거를 좀 잡아봤고요.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따로 보면은 슬라이드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그냥 루프를 저는 만들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할 때는 요거를 이제 그 AJAX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컨셉이 그죠? 지금 디자인 컨셉은 그렇게 돼 있어요. AJAX 방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AJAX 방식으로 적용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하고 같이 스터디를 할 것 같고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여러분 저번에 첫 번째 스터디 할 때 배웠던 거 딱 그대로만 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커스텀 쿼리 돌려서 while and if and while 그죠?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대로예요. 그죠? 대신에 하나만 있습니다. 제가 그때 원래는 여기다가 이미지 가져오는 걸 여기다 계속 썼었잖아요. 우리가 코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매번 자꾸 쓰니까 이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자꾸 쓸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씀드려서 그래서 밑에다가 여기 아니구나. 이게 여기 인클루드 하는 거 보니까 템플릿 펑션을 또 다른 파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클루드 폴더 안에 템플릿 functions.php 안에다가 맨 밑에다가 08이 스타트 한 다음에 제가 추가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 가져오는 거랑 그 백그라운드 자동으로 그냥 쭉 입력을 해주기 텍스트 입력을 해주기 하는 함수를 넣어서 그냥 이렇게 적었어요. 계속 다른 데서 계속 반복 안 해도 이거 이미지 사이즈만 정해주면 돼요. 이 부분 말고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요거 빼놓고 요것만 넣은 거밖에 없어요. 보셨잖아요. 오버레이 저기 넣은 거. 이 정도. 그렇죠. 궁금하신 거 있나요? 나머지는 아마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우리 테마 만들 때 테마로 칠할 때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부트스트랩을 워드프레스에다가 연결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과정. 예. 과정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어요. 되게 쉬워요. 저는 뭐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았고 무슨 저기 하지 않았고 그 펑션에다가 그 스타일 그 불러오는 거 저번에 우리 했었잖아요. 그 레지스터 스타일 한 다음에 enq 스타일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거에서 요거 그
CDN에 있는 부트스트랩 주소를 그냥 넣었어요. 필요하다고 부트스트랩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주소를 그냥 넣어줬어요. CDN 주소를. 그냥 아까 상우님처럼 다운 받아서 테마에 넣고 해도 되고 CDN에 있는 걸 해도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CDN 쪽은 그 우리나라 서버나 이런 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속도가 좀 느린 편이겠죠. 아무래도 용량이 작아서 그 속도 차이를 잘 못 느끼긴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본 거는 여기 보면은 부트스트랩 사이트에 다운로드 쪽이죠. 다운로드 아닌가? 어디 있죠? 다큐멘테이션 쪽에는 퀵스타트에서 이거 그냥 보고 한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주소를 복사를 해서 이걸 그대로 적는 것보다 워드프레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걔네가 얘기한 거를 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폰트서까지 등록을 한 다음에 우리 스타일을 그 출력을 할 때 디펜던시 알죠? 그래, 디펜던시 부트스트랩하고 폰트썸을 디펜던시로 놔서 얘만 출력을 해도 예를 들면 얘만 출력을 해도 위에 게 다 같이 출력이 되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등록만 해놓고 이 코프레스 커스텀을 출력을 할 때 내가 여기 지금 해놨잖아. 코프레스 스타일하고 부트스트랩하고를 디펜던시 내가 의존하는 걸로 해놨잖아요. 내가 출력이 되려면 얘도 있어야 돼 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놨으니까 얘가 출력이 될 때 나머지 내가 등록해놓은 게 다 같이 출력이 되죠. 이걸로 저는 끝났어요. 네. 이제 사실 저는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 사실 이제 뭐 스피드나 뭐 이런 거 속도나 이런 거 감안을 한다면 국내 서버 안에서 같이 돌아간다고 쳤을 때 국내 호스팅이 좀 국내에선 빠른 편이잖아요. 그걸 감안을 할 때는 사모님처럼 그냥 다운받아서 거기다 폴더에 넣어놓고 그 주소를 여기다 적는 게 사실은 낫죠. 근데 저는 귀찮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여기 주소만 적으면 끝나니까 저는 나중에는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고 뭐 이거 말고는 사실 부트스트랩 한 건 없고요. 나머지는 이제 그 부트스트랩의 이걸 보면서 레이아웃 볼 때는 여기서 레이아웃 잡을 때 레이아웃 보면서 그리드 보면서 아 그리드를 구상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한 다음에 그 클래스 네임을 다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워드프레스 유료 테마나 이런 것들은 자기들만의 그리드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배워서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매번 이렇게 워드프레스 테마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 할 때는 뭐 부트스트랩이 됐든 다른 그리드 시스템이 됐든 반응형의 구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거를 하나 그냥 공부를 해서 쓰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너무 다양한 요구들이나 이런 거에 대응을 하려면 혹시 여러 가지 디바이스나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을 하려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다 대응이 돼 있네. 그럼 차라리 내가 이걸 다 배워서 내가 내가 짜는 것보다는 얘를 이해를 하고 얘 가지고 놀다가 나중에 내가 완전히 내가 직접 만들려면 내가 이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내가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야 여러 가지 상황에 대응이 되겠다. 왜냐면 내가 지금 수준에서 예상되는 정도로만 코드를 짜놔봐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내가 모르는 디바이스의 크기라든지 내가 모르는 브라우저라든지 그런 게 왔을 때 대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도 계속 그 업그레이드를 하니까 계속 그 3점 몇에서 4점 몇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한 이유가 여러 가지 피드백도 있지만은 신기술을 또 적용하는 면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3점대에서는 안 쓰던 신기술을 이제 4점대 되면서 쓰면서 선언을 하잖아요. 우리는 브라우저 뭐 i 몇 버전 이하는 지원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면서 업그레이드 해나가잖아요. 그런 것도 배우는 게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문서를 보다 보니까 컬러 하는 방식도 그렇고 얘네가 하는 방식이 좀 진짜 효율적이고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도까지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궁금하신 것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나는 몇 시간 안에 끝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네, 다음 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커피 좀 가져가고요. 저는 저번 시간에 거기 세팅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네. 작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일단은 반응형은 일단 안 했고 일단 그냥 버전으로만 작업을 했어요. 네네. 맨 위에 있어요. 파인더는. 공일오번 맞으시죠? 네. 여기네. 스터디 코프레스 아닐까요? 아니에요? 새로 고쳐. F5 한번. 네. 안 나오나요 그래도? 공유가 아닌가? 공유로 맞는데. 이 테마 이름 폴더 이름이 뭐예요? 홍이요. 네. 홈. 예. 강제 새로 고치면 없나? 폴더 이름하고 다른 거 같아요. 아니요, 015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나왔으면은 015인 거지. 맞는 거지. 테마 아까 010으로 아니, 공일 공유로가 오. 지금 적용된 거니까. 015. 네, 015니까 된 거죠.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게 새로 고치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됐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 페이지 하나 네. 새로 추가해서 그거를 맞아요. 기본 페이지로 작업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기본 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크업을 이제 따로 했거든요. 네. 여기 기본 틀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바꿨고요. 여기는 이제 로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그 상단에 그 메뉴들 이제 여기까지 해서 콘솔은 닫아버리시면 아닙니다. 헤더 아까 PHP 안에 들어간 부분이 이 영역이고요. 전 여기다가 이제 따로 여기 지금 화면에서는 여기랑 여기 다 PPG에 갔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일단 나눴어요 여기를 이런 식으로. 네. 나중에 아직 작업을 안 했는데 원래 여기 이제 아래 이제 내려가는 버튼 있잖아요. 네. 그때 이거를 상단에 그냥 고정으로 그러니까 사라지지 않게 하고
이제 컨텐츠 영역을 여기다가 이제 띄우려고 네. 이제 그 작업을 나중에 하려고 일단은 저는 일단 따로 분리를 했고요. 여기가 컨텐츠 영역인데요. 네, 여기 상단에 이제 타이틀성 들어가는 부분을 저는 H1으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이제 컨텐츠 영역을 해서 세션으로 해서 두 개로 나눴고요. 네. 열어서 이렇게 H2로 해서 여기 제목을 잡고 이 안에 이제 메뉴 안에 그 안에 메뉴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이미지 리스트 쪽인데요. 저는 이렇게 컵을 했습니다. 피규어라는 태그를 언제 써요? 이게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거나 할 때 쓰는 건데 저도 잘 안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번 써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 안에 이제 이미지 들어가고 여기 이제 설명 부분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제목 나왔고 여기 설명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요 바깥으로 해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게 저는 따로 만들었어요. 이제 여기는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더보기 버튼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는 요새 테마들이나 뭐 요새 그 퍼블리싱 된 거 보면은 그런 저런 식의 리스트에는 이미지 쪽이나 이런 거는 다 피규어 태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무슨 태그인가 약간 이미지 태그도 아닌 것이 어떨 때 쓰는 것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어갔던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네. 맨 위에 그 슬라이드 형식으로 보이는 게 그 부분이라고요? 아닌가요? 예, 이게 처음에 이렇게 제목 들어가는 부분. 네. 약간 이제 방금 조금만 거기 다 달라. 똑같은 디자인을 보거든요. 아까 여기 제목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제 메뉴 쪽. 네,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부분. 그리고 아까 거기 아까 그 피규어 태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었고요. 잠깐 CSS를 넣어볼게요. 네, 뭐예요? 아, 잠시만요. 아, 저는 이 폰트 설정을 위에다가 일단 선언했고요. 저는 그냥 여기 있는 그냥 그대로 다 두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할 거여서 어디서부터 작업하신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거기서부터. 네, 브라우저부터 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바꿀 게 있어가지고 바꿨고요. 이게 컨텐츠 부분인데 이게 아까 상단에 아까 제일 처음 헤더 영역이고요. 요게 이제 여기죠. 요거는 푸터 부분이고 요게 아까 컨텐츠 부분에서 요게 아까 이제 그 디지털 세상을 바꾸다가 그 텍스트 들어가는 그 부분이고요. 이제 여기가 이제 컨텐츠 안에서 아까 세션으로 나눈 부분인데 제목 부분 아까 그 여기가 그 요 부분 지금 헤더는 픽스된 거 아니죠? 그죠? 스크롤에서 그냥 붙어서 그렇네.
여기 div에다가 음. 예, 아까 이렇게 설명드린 이 부분 접근 방법이 다 달라. 저기 들어있는 뭐 웹킷 뭐 이런 건 뭐예요? 이게 이제 브라우저마다 네. 조금씩 이렇게 기본값이 달라서 그걸 이제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라고 브라우저한테 이건 네모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옛날 기본으로 통일되어 있을 때는 있었는데 지금 막 발전을 하면서 자기들마다 그 말하는 방식을 바꾼 거지. 이제 사파리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꼭 웹킷을 붙여야 되고. 예, 그래서 좀 브라우저마다 이렇게 접두어라 그래서 이제 저 웹킷은 그냥 크롬이나 막 이런 데다가 반영할 때 저걸 쓰거든요. 따로. 타이틀 부분, 네, 이미지 타이틀 부분 이렇게 마크업 했는데 저는 이게 점점점 처리를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부분은 두 줄. 텍스트가 길 때 이제 이거는 CSS3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나 좀 배워야 돼. 나 이거 하다 실패했거든. 점점점 나는 못하고 끝났어. 점점점 해보려다가 그건 CSS3만 되는 거예요? 네, 3 버전. 두 줄 이상에서도 네, 되는. 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한데 네. 일단 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을 썼고요. 요거는 한 줄짜리, 이건 두 줄짜리. 한 줄로 아, 다 처리. 저게 그 좀 라인 달라요. 라인 클랩 그게 이제 두 줄이라는 거예요? 예. 아, 퀴즈 뭐가 많이 들어가네. 박스. 그럼 저거는 웹킷 라인에서만 되는 거예요? 모즈 라인이나 이런 것도 있어요 혹시? 제가 딴 데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오늘 좀 크롬에서만 일단 확인해봐가지고 제가 다음에 지금 잠깐 한번 웹북에서 열어볼까요? 한번 열어보면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아까 닫힌 거죠. 잠깐만요. 바로 하면 돼요. 혹시 그냥 저게 안 적용되는 브라우저는 없는 건가요? 저기 따로따로 설정해주는 해보면은 뭐 아이서 안 된다거나 그냥 한 줄로 잘리긴 잘리는데 점점점이 안 나오는 그냥 하나 그냥 하는 게 나을 그럴 때가 있는데 브라우저마다 좀 달라서 그거 좀 확인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다른 건 몰라도 어디지? 어디였죠? 요거 위건 점점점 안 돼. 예. 아 근데 모즈 똑같은 단어의 앞에 웹킷 대신에 모즈를 넣었을 때 되면 파이어폭스 되는 거거든. 아까 저번에 이제 웹킷이니까 웹킷 쪽 브라우저에만 지금 되는 거고 아니면 좀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그 CSS 레퍼런스가 보면 브라우저마다 되고 안 되고 그 체크되는 게 다 있잖아요. 아, 근데 거기에 있으면 있는 게 사실 결과적으로 IE에서 안 되면 사이트가 말짱 황이기 있어요. 때문에. 저기 그 뭐지 속성마다 브라우저별로 뭐 버전 어떻게 해서 다 되는 게 캐나이 유즈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속성별로. 이따가 할 때 잠깐 보시면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얘는 아까 스트롱보다는 제목에 해당하니까 제목 계열 태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제 포스트의 제목이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음에 할 때는 제목 태그 위주로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근데 리스트에서는 헤딩 태그 잘 안 쓰니까. 이게 좀 그런 편이 있고 여기에서는 그냥 div나 뭐 다른 태그를 쓰면서 그냥 클래스만 무슨 타이틀 이렇게 잡아주고. 그냥 저도 그냥 보통 강조하는 태그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정섭이 나중에 이따가 쓰는 그 DLDT, DD 이 라인이 좀 그런 제목 면에서는 그거 이번에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썼더라고. 썼어요 제가. 썼어. 그때가 다른 봤어. 내가 봤어. 썼었구나. 아무튼 그런 것도 지적이 나와서 안 쓴다고 했는데 습관적으로 볼 때 괜찮은 것 같은데. 콘서트 보면 이제 피규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그 뭐지 스크린 리더에서 이런 것들을 더 우선적으로 잘 이해를 받아준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거 쓰는 데는 이게 맞는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기 지금 ULI 안에 또 데이터 리스트가 하나씩만 나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거 한번 봐야 되겠네. IE에서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요? 아마 안 네. 될 거예요. 이거는 지금 그냥 크롬 버전으로만 일단 작업을 해놓은 상태여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세 페이지로 해서 이제 제목기를 아예 영역을 다 위로 덮어버렸어요. 클릭할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프레임 영역 하나로 해서 저거 다 영역 확장이 되는 거죠? 예, 이게 A 태그가 그러니까 A 태그 안에 보통은 저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건 인라인 요소라서 안에 들어간 요소들이 블럭 요소들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은 인라인 요소 안에 블럭 요소를 넣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밖으로 뺐어요. 근데 HTML5부터는 A 태그 안에 블록 태그 들어가는 게 허용돼요. 허용이 돼요. 예. 그 전에도 그냥 쓸 수는 있었는데 일단은 네, 이게 네, 우리가 네. 쓰지 않는 쪽으로 네, 했었는데 근데 5부터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된다고요? 오케이. 예, 아무튼 저는 이렇게 보통을 쓰고요. 여러 가지 방식 보는 거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리스트 밑에다가 저는 더보기 버튼을 뭐. 이렇게 달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그대로 썼어요. 네. 단지 밑에 설명이 없어서 그 부분만 빼고 이렇게 썼고요. 아 저는 이거 후보 기능 못 넣었는데 그것도 그거 제가 빠져먹었어요. 다음에 하면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네. 오늘 다 이렇게 공유한 거를 취합을 해서 자기가 또 자기만의 그 정리를 한번 또 네. 하자고요. 여기는 푸터 부분은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틀은 그대로 쓰고 안에 부분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단에 그 메뉴랑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스타일만 다르게 줬고요. 네, 요거는 이제 카피라이트는 요 밑에다가 넣고 네, 위치는 이렇게 잡아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틀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 요거 아이고 아까 이거 네 가지 컨트롤 시프트 T 한번 커맨드 시프트 T 커맨드 시프트 T 아 좋네요. 네, 그래서 저는 소스는 이렇게 네 군데에서 작업을 했고 네, CSS는 제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좀 더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저렇게 한 줄로 쓰세요? 네. 습관이 그렇게 돼 있구나. 네. 좀 이렇게 보면 좀 보기가 좀 편해요. 그러니까 헤더 안에 어떤 것들이 있고부터 컨텐츠 영역 안에 쓰는 것들 이렇게 한줄로 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이제 클래스들이 적용이 되는 것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좀 작업할 때 이게 좀 편해요. 그리고 스크롤을 많이 안 내려도 되니까. 레스나 사스 써보셨어요? 아니요? 이거를 완전 더 편하게 해주는 거더라고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또 뭐 얘기하실 거 없으면 질문하실 거 여러분들. 재밌어요. 클래스 선언 같은 거 임의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는 걸로 하신 거예요. 네, 클래스 이제 껍데기 이제 제일 처음 부분들은 다 거기는 그대로 썼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그대로 썼고 안에 이제 컨텐츠 영역 바꿔야 될 요소들만 이제 제가 따로 적용해서 넣은 거예요. 딱 보면 이게 아직은 이제 워드프레스 테마나 이거를 구조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확장하는 정도로 쓰셨는데 사실 이제 개념이 다른 게 좀 많이 캐릭터레이션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들었던 수업 그 틀 안에서 네. 이제 안에 것들만 이제 제 걸로 일단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진짜 생각보다는 여기 테마 안에다 넣으셨다는 거는 약간 그냥 나는 HTML을 해오실 줄 알았는데 테마 안에 넣어서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 인덱스인 같은
왜 그 저는 처음에 생각이? 아 전혀 상관없어요. 사실 후영님도 그 지금 약간 구조는 좀 잘못하시니까 제가 하는 방식이 사실 맞아요. 그 페이지 템플릿을 만들어서 해야지 안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바꾸시면은 모든 페이지에서 다 메인처럼 나와버려요. 지금. 예. 그래서 그 페이지.php는 뭐냐면 모든 페이지의 기본 템플릿인 거예요. 그 모든 페이지가 그걸 갖다 쓰는데 아니 그거는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바꿔서 그냥 바꿔치기 하면 끝나요. 뭐 사무국이 뭐 나중에 똑같이 다른 이름으로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원본 되돌려놓고 끝내요. 지금은 이제 퍼블리싱 단계니까 아직은 사실 테마로 넣지 않아도 되는 단계인데 나는 그게 편해서 그렇게 한 거고. 근데 어쨌든 그 기본 구조 안에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재밌고 진짜 각자 저기 하는 거. 자, 궁금하신 거 없으신 거죠? 다음으로 준비를 해서 자 마지막으로 정선이 과정을 한번 같이 듣고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둘 다 가능? 스크롤 이렇게 하면 설정해서 바꿔버리는 트랙패드. 이거 클릭하면 바로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HTML 파일은 드래그해서 하는 게 아이고 오케이. 됐어요. 같은 얘기인데 진짜 어색하다. 스크롤 때문에 그러니까 네. 스크롤을 빼버려. 별로 안 어려우니까 이거 스크롤 바꾸는 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 때문에 그런 어색한 거야.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예, 뭐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뭘 설명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다 모르는데 그냥 막 한 거야. 예. 얘기하다 보면 돼. 일단 지난번에 지적사항 나온 거를 최대한 반영을 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벌써 하나가 아 처음부터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인 거고 이건 뭐 그때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어 놓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예 그냥 쓸 때마다 갖다 붙이는 거고 요 밑에서 뭐 DTD를 썼다는 이야기인가요? 썼던데. 안 쓴 것 같은데. 리스트 부분에 아 썼네. 예. 그랬고 그리고 전에 요청사항 중에 바디 태그 다음에 컨테이너 태그를 하나 그 요청을 했었는데 그 예전에는 바디 태그에다가 뭘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컨테이너 태그를 썼는데 요즘에는 뭐 요즘에만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이제는 뭐그 바디 태그도 물론이고 HTML 태그도 태그니까 여기다가 뭐 다 적용할 수 있다. CSS든 뭐든. 그러니까 필요하면 써라. 좀 그렇게 돼서 딱히 그 컨테이너로 감싸지 않아도 되겠다 싶어서 그 부분은 일단 적용을 안 했고요. 하지만 원하신다면은 언제든. 근데 그게 지금 무의미한 얘기를 했는데 언더스코어 테마에 이미 컨테이너가 있어. 아 그렇군요. 페이지라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부트스트랩을 쓰지 않은 게 이런 때 한번 코딩을 하지 않으면은 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런 거는 좀 지켰고요. 요거 그 주석다는 거 하고 그리고 우선 CSS를 보면 뭐 마찬가지로 리셋 CSS 에릭 마이어가 만든 거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 그 아래 제가 조금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뭐지?
기프 이거는 컨텐트. 그 본문 바로 가기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폰트나 색깔 그런 거 적용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제가 그 다 모듈화를 위해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HTML 보면은 여기 CSS 클래스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는 다 이거를 모듈화를 해놓고 요 클래스를 여기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코드를 최대한 그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만의 부츠스트랩인 거지, 맞죠? 그렇죠. 네. 예. 훌륭하네. 그래서 이 모듈을 만드는 게 여기까지고, 여기까지 아니구나. 커먼. 예, 여기까지고, 요거는 뭐 만든 거. 일반적으로 쓰는 블라인드나 뭐 클래픽스. 네. 이거 뭐 글자 가리기 위해서 쓰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헤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잠깐 질문 있는데요. 네. 그 플렉스박스는 네. 브라우저 지원 버전이 어떻게 돼요? 그게 지금 i 빼고 웬만한 건 다 지원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I인데 i가 버전이 몇 포트 돼요? 네, i가 그 기본으로는 11이 되고 11. 예, 그리고 10은 안 되고. 아니요, 프리픽스를 붙이면 10도 돼요. 플렉스. 예, 근데 10이든 11이든 다 그 플렉스박스 기능을 전부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뭐좀 일부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플렉스박스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정도면은 그냥 다 적용이 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9 이하로 잘 지원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10 이상으로만 그걸 한다면 플렉스박스를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만약에 뭐 지원이 안 되는 속성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거는 하늘의 뜻에 맡겨서 검색에 스택 오버플로우를 하든 뭐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든. 네. 아무튼 근데 10 이상에서는 좀 그냥 어느 안심하고 정도까지 쓸수 써도 있다? 안심하고 써도 괜찮겠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레이아웃을 플렉스박스를 이용해서 다 작업을 했고요. 뭘 얘기해야 부츠스트랩 될까요? 4.0도 플렉스박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예, 이제는 뭐 다 되지 않을까. 3.대에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4.0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네. 다 플렉스박스를 쓴 거고요. 뭐 요 메뉴 영역도 보시면은 여기 아니구나. 네. 여기서 플렉스박스를 안 쓰고 있군요. 그 위에 쓰고 있네요. 위에서 헤더 바로 밑에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쓰고 있고. 여기 여기서 쓰고 있고, 또 여기서도 쓰고 있고, 메뉴 안에서 또 쓰고 있고. 네, 여기서도 쓰고 있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네. 보이니까. 그래서 이게 플렉스박스가 가장 좋은 게, 그러니까 가장 이 플렉스박스를 사용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세로 정렬이거든요. 요것도 세로 정렬이 기존에는 플롯을 쓰면은 좌우 정렬은 어떻게 좀 처리를 했는데, 이 가운데 정렬 지금 플롯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요 가로로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은 마진 영토로 해서 정렬을 했는데, 세로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플렉스박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게 굉장히 쉽게 되는 거죠. 그런 가장 좋은 수혜를 볼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지금 이게 붙었는데 줄여주면은 이 사이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것도 이제 플렉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한 거고요. 그 플렉스박스를 이용해서 정렬을 하면은 이런 공간은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기서 뭐 더 붙여야 된다면은 거기다가 좀 뭐 다른 거를 추가를 하면 되고. 만약에 저 반응형이 되면은 내가 네. 반응을 한다 그래서 저거를 4개짜리를 2개짜리로 딱 만드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2개로 만드는 거는 뭐 우선 공간이 좁아지면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군요. 네. 내가 저거 한번 이런 경우에는 다른 거 수정하다가 한번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네. 뭐였는지 까먹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뭐 저런 방법이 있겠죠.
이게 플렉스박스에서 네. 이 한 줄에 로우당 그 아이템 개수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 개수 이게 뭐야? 플렉스박스에 네. 로우당 네. 그 컬럼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컬럼의 개수를 지정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개수를 지정해서 뭐 한 줄에 몇 개씩 나오고 그런 기능은 없고요. 있지 않아요? 내가 저걸 그렇게 했었는데 뭔가를 수정할 때 어디 다른 사이트 뭔가 수정해 달라고 해서 그런가? 아무튼 플렉스박스가 아닌가? 아무튼 그 비슷한 거였어요. 아무튼 근데 저거는 돼요. 그 순서를 지정해서 뭐 이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배치를 하는 건 배치를 되고 하고. 예. 그리고 뭐 이거는 저기 뭐지? 미디어 쿼리를 써서 뭐 여기다가 따로 클래스를 준 다음에 뭐가 이렇게 뭐 어느 특정 길이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는 뭐 이거를 퍼센테이지로 퍼센테이지를 조절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근데 여기서는 제가 그 저희 모바일 디자인이 안 나와서 따로 그거를 지정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디자인은 끝까지 안 나올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배치를 아 그래요? 컬럼의 개수만 두 개에서 네 개로 하니 그 구조상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뭐 태블릿에서 할 것인가 뭐 모바일 가로 사이즈에서 할 것인가 세로 사이즈에서 할 것인가 그럼 저는 묘안의 사이트로 남겨놓죠. 뭘 보여야 되나요? 계속 방금처럼 계속 보여주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위에 이제 리스트는 그렇게 플랫박스로 하셨고 그리고 그래도 뭔가 이야기를 할 게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이제 플롯으로 처리를 했는데 플롯으로 예 이건 근데 플렉스박스 아니고 예 그런데 이것도 저 뭐야 그리드라는 이제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를 제가 최근에 학습을 해서 이거는 그냥 플롯으로 처리를 했고 나중에 뭐 그리드로 좀 제가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만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약속을 하고 그냥 해. 아니 약속까지는 하라는 약속을 해. 너무 안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뭐 플렉스로 다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설명을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제가 그리고 이 보면은 이런 거 하나하나를 다 선택자라고 하는데 선택자가 보면은 뭐 2개, 1개, 2개, 많아야 3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워드프레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이렇게 단순하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이 선택자가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수정사항이 생길수록 코드가 너덜너덜해지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저도 막 굉장히 포기하고 막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가능한 이유는 이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단순하게 만들 수 있었고 그래서 보면은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워드프레스 사이트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단순하게는 되기가 어렵다. 그 정도. 그리고 지난번에 그 저한테 그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지적사항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백그라운드 권장사항 백그라운드를 좀 다른 데는 다 ing 태그를 썼는데 백그라운드를 왜 썼느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계속 좋다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개발자 분은 또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태그가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게 작업하기 편하니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는 다 ing 태그를 썼습니다. ing 태그를 썼고 그리고 뭐 크게 별다른 거는 없고요. 네, 별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 마칠까요? 저는 질문사항 혹시 있으면 사이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질문사항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플렉스 네.
여기서 이 MS를 아, 붙이면은 MS를 10까지 지원이 되고 웹킷은 이제 안 붙여도 그러니까 제 경험상은 웹킷은 안 붙여도 다 저기 뭐야, 작동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그 옛날 버전의 사파리나 네. 에서는 저걸 붙여야 되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진짜 옛날 버전이라 플렉스가 사실 이 CSS3가 나오면서 같이 있었던 속성인데 지원을 하는 브라우저가 없어서 안 쓰다가 이제 좀 많이 쓰는데 근데 이미 이제 브라우저 옛날 브라우저 정말 옛날 브라우저가 아닌 이상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웹킷은 안 붙여도 되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이트를 보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말씀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기 이제 궁금한 거보다는 좀 저사양이 우리 언더스코어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하신 거는 언더스코어에 넣을 수 있는 이런 거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죠. 본인이 이제 직접 저거를 테마로 이제 넣을 텐데 네. 힘들지 않겠어요? 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집어넣으면 되기 때문에. 아니 앞으로 이렇게 그런 연습도 하면 좋지 않나 이제 기본 테마의 틀 구조만 사용을 하고 컨텐츠나 이제 이 메뉴 부분 이런 부분만 저기 하는 연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얘기 들은 거예요. 지난번에 그러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진짜 생각을 못했고 그냥 뭐야 부트스트랩을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하드 코딩을 할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선택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AJX 하신다고 했는데 추가로 그 커스터마이저 그거 이용하는 것도 좀 활용 방법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직접 한번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를 해와서 아니 테마 옵션에서 로고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살짝 수정해줘서 여기 들어가서 로고나 헤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도록 해주면 테마 옵션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잘못 건드릴 일도 없을 딱 그런 수준 같아요. 이제 그 테마 내가 봤을 때 진짜 뭐 저런 테마 옵션들은 복잡한 것들은 진짜 개발자들이나 그 사람들이 만드는 옵션이고 운영자나 뭐 이렇게 만드는 옵션은 그냥 커스터마이저로 빼서 바꿀 거는 커스터마이저에서 하세요라고 하는 게 저기 좋은. 거예요. 그것도 레볼루션 슬라이더도 그 구조가 어차피 딱 나오면 그것도 이미지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보기만 요소로 바꿔서 구조만 딱 이용해 버리면 굳이 들어가서 레볼루션 들어가서 그걸 막 어렵게 바꾸는 것보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캐나 유즈라는 사이트인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속성을 넣으면은 이렇게 i부터 시작해서 그 모바일까지 딱 보여주고요. 뭐 근데 저기선 그래도 10에서는 프리픽스 넣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예, 이거를 자세히 보는 게 어떻게 되더라? 있었는가요? 노 이슈던가? 유스지2인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i10은 프리픽스를 붙이면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그 어느 브라우저까지 지원을 하는 상태에서 내가 이 속성을 써도 되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좋네요. 들어가서 한 번 해볼 수 있게. 왜냐하면 그 W 스쿨 거기 들어가서 검색해보고 그 밑에 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게 훨씬 더 리즈너블한 거 같네. 좋습니다 이거. 아, 그리고 플렉스 컬럼 있네요. 그 플렉스 박스 컬럼 카운트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제 학습이 부족했나 봅니다. 말이야. 아 그러면은 제가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잠깐만요. 이제 녹화를 이제 일단 마치고 할게요. 그죠? 이거부터 할 건 아니죠? 보여주려는 게. 예예예. 그 저기 사이트 소개만 이게 끄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화면으로는 못 보잖아. 사이트로 소개해줘도. 아니요, 이걸로 볼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이게 영상 보는 사람들 볼 수 있게 이 늘어지는 거 편집은 안 할 거예요. 아 그런가요? 그럼 말을 빨리 해야 되겠네요. 플렉스 박스 그리고
그쵸. 영상 진짜 좀 컴. 이게 스펠링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플렉스박스. 프로기네. 프로기. 이게 게임을 하면서 플렉스박스를 익힐 수 있는 학습 사이트인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이거랑 또 하나가 그리드가, 저도 이 그리드를 어느 상황에 좀 써야 되는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써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반응형이 되면서 테이블을 못 쓰잖아요. 그 쓰면 되게 귀찮잖아요. 그거를 대체를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학습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하고 플렉스박스하고 그리드가 개념 잡기가 그러니까 처음 접할 때 개념 잡기가 쉽지 않은 그런 기능인데 이걸로 학습을 하면서 하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잠시만, 그 마지막으로 그 캐나이 유즈에서 그리드는 브라우저 어떻게 지원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리드는 이거 한글로 어떻게 해요? 이것도 샵 K. 샵 K. 샵 K요. 이것도 뭐 i11까지 하고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에서는 뭐 조금 그러네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어차피 다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 업그레이드 돼버리니까 오페라 미니가 다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다 된다는 거예요? 오페라 미니? 안 된다는 거죠. 안 빨간색은. 된다는 거죠. 네네네. 빨간색은 이 연두색, 이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 이 색깔은 부분 지원이고 이 색깔은 이제 완전 지원이고 완전 지원이고. 요거는 완전 안 지원이고. 그래서 그리드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을 거예요. 플렉스도 뭐 아직까지 그렇게 안 쓰죠. 플롯만큼 많이 쓰이지 않고 그리드는 플렉스박스보다 더 안 쓰이지 않나 싶어요.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지원을 그렇게 안 하나 보는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퍼블리싱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거 사실 다 완성이 됐다고 보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거를 좀 잘 개인적으로 다들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각자 소스를 한번 간단하게나마 리뷰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배워서 뭘 어떻게 적용을 했다 이 정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일단 메인을 가지고 테마로 만들어보는 과정을 한번 진행을 해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로. 그걸 위해서 지난 동영상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면 채팅창에 한번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답변을 드릴게요. 좀 될 것 같고, 아까 사장님이 얘기하신 거, 그 테마 옵션 커스터마이즈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이런 거. 메뉴 거기 메뉴도 넣을 수 있고 기능도 넣을 수 있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장님 잠깐 얘기한 거는 이미 그거 중에 일부는 이미 한번 작업을 해보신 거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간단한 것만 우리가 이제 뭐 복잡하게 뭔가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코드 몇 줄 딱 넣어서 그런 게 딱 될 수 있는 것만 한번 추려서 어떤 방식이다. 우리 개발적으로 좀 많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나머지 분들이 아직은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테마로 만든 것만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릴게요. HTML이 있다고 쳤을 때 저는 거의 안 고쳤어요. 그 언더스코어 테마에서 거의 안 고쳤어요.
이것도 그냥 CSS 하이딩만 했고 거의 안 고쳤어요. 로고도 이거 그대로 썼고요. 나머지는 다 안 고치고 하나도 안 고쳤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는 헤더 하나도 안 고쳤어요. 그대로 넣고 썼고 제가 할 거는 여기다가 서치 넣는 거죠. 서치를 제가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정선님이 하신 것랑 구조가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클래스 네임만 맞추면은 아마 다른 분들도 다 가져다 쓸 수 있는 정도가 될 거예요. 헤더 방식이고 그 안에 뭐 컨테이너 하나, 내가 이거 컨테이너 하나 넣었구나. 컨테이너 하나 넣었어요. 이런 방식을 썼고 이 메뉴는 요거를 딱 푸터에 넣으실 때도 그냥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메뉴를 똑같이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걸 푸터에 넣을 때도. 근데 주의할 건 뭐겠어요? 이거죠. ID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만 바꿔주시면 돼요. 자, 이게 푸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자, 푸터에서 자, 똑같이 넣었죠. 저는 진짜 이것만 필요해서 이것만 갖다 넣었어요. 똑같죠? 대신에 여기 메뉴 2라고 바꿨고요. 메뉴 아이디도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디가 같은 게 두 개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도 그냥 푸터라고만 앞에 넣었고 그다음에 메뉴 클래스를 정섭이 해준 거를 그대로 갖다 쓰려다 보니까 여기다 이걸 넣어줬어야 됐어. 이건 뭐냐면 메뉴 UL 태그에 있는 메뉴 자체의 클래스 네임을 내가 바꾸고 싶을 때 원래는 메뉴라는 클래스 네임만 들어가는데 그 클래스 네임 말고 다른 게 넣고 싶을 때 메뉴 클래스라고 해서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메뉴에 또 컨테이너 넣더라고요. 그래서 메뉴 컨테이너 클래스를 바꾸려면 컨테이너 클래스라고 하면 됩니다. 이게 잠깐만 보자면 저는 001입니다. 제 거 보시면 001 가서 보시면 돼요. 소스도 001 가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HTML에 들어가 있던 그냥 내부 태그를 하나 넣었던 그대로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그 메뉴 출력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컨테이너 클래스를 메뉴부터 컨테이너라고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지? 그리고 UL 이 실제 메뉴, 이 메뉴의 클래스 네임, 아이디는 아까 붙어는 메뉴라고 했었고 클래스 네임은 원래는 메뉴라고만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다 적어 놓으니까 이거 다 그대로 딱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리스팅 되는 거니까 그대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요것만 딱 조정을 하면 돼요. 이렇게 참고를 해서 메뉴를 하나 더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우리가 이제 메뉴는 항상 뭘 지정해야 돼? 메뉴의 위치 이잖아요. 프라이머리 위치, 그 메뉴에 있는 위치, 지금 푸터 위치 이잖아요. 그럼 내가 안 한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얘기한 거에서 아니 메뉴 위치를 등록을 안 했어 사실. 펑션을 한번 볼게요. 그래서 펑션이 좀 중요한데 여기 메뉴 쪽을 보면은 검색을 해보면 되게 메뉴라고 검색하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들 언더스코어 태양만 보면 여기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메뉴 1 했으니까 내가 복사를 똑같이 한 다음에 이것만 바꾼 거예요. 메뉴 2라고 바꾸고 이름을 후터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가보면 뭐가 돼 있겠어요? 메뉴 쪽에 보면 다른 건 필요 없고 프라이머리 똑같이 썼어요. 프라이머리 맨 밑에 보면은 로케이션이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이 푸터라는 위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까 그거 하나 넣어줌으로 인해서 푸터가 됐고 이 메뉴 세트 하나를 프라이머리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서
관리자에서 만든 홈 샘플 뉴스 샵이라는 메뉴 세트를 위에도 쓰고 밑에도 쓰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안 하고,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프라이머리 말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 뭐 푸터 메뉴라고 만들어 놓은 거를 이런 거를 내가 푸터에 쓰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계속 바꿔가면서 쓸 수 있고, 이 클래스 네임만 맞춰주시면 여러분이 퍼블리싱 한 거랑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헤더 맞춘 거랑 푸터 맞춘 거랑만 그대로 끼면 되고, 그죠? 아까 푸터에다가 남은 건 하나잖아요. 이거 저기 페이지 템플릿에다가 안에 넣는 건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페이지라는 거를 하나를 복사를 해서 홈이라고 그냥 만들었어요. 똑같이 위에 복사를 한 다음에, 왜냐? 나는 메인에서만 쓸 거니까. 이거 다른 이름이라도 내가 뭐 홈 뭐 자기 뭐 템플릿 홈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입니다. 바꾸셔도 되고,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주면 돼요. 주석된 거. 템플릿 네임 한 다음 홈. 이렇게 하나 적어주면은 안에 내용 똑같아요. 그죠? 아직은 똑같이 여기만 홈일 뿐이지. 그렇게 되면 어디에 나오느냐? 페이지 이 홈으로 우리가 지정한 페이지 가보면 뭐가 뜨냐면 요게 떠요. 템플릿이 원래 없었을 거예요. 페이지 템플릿 하나도 없을 때는 홈이라고 하나 뜨잖아요. 요걸 딱 지정한 다음에 저장을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내 이 템플릿을 홈에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는 컨텐트 페이지였잖아요. 근데 그냥 그 임의로 컨텐트 홈이라고 만든 다음에 여기 가서 또 똑같이 템플릿 버튼에서 요거를 복사해서 홈이라고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버리고 그냥 만든 거예요. 아까 하신 대로 아티클 해도 돼요. 상관없는데 사실 이게 뭐 아티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페이지 구성하든 그대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어차피 디자인 새로 할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티클 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태그 그냥 써도 되고, 정선민 같은 경우는 자기 하는 거 그대로 여기다 그냥 싹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만 딱 이 컨테이너 바깥쪽 부분은 제외하고 안쪽 부분 거 싹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값으로 돼 있던데. 네,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게 이제 아티클이 기본값으로 돼 있는데 그걸 써도 상관은 없고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해도 되고, 이 아티클이라는 개념은 페이지 하나의 아티클이라는 딱 개념인데 그 개념을 유지할 때는 써도 되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글에 대한 개념이나 페이지 하나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메인 페이지를 뭔가 새로 만드는 막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퍼블리싱이나 디자인된 거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아티클이나 태그, 기존에 있는 태그를 많이 걷어내고 자기 원래 하던 방식의 그 정섭님이 한 거 같은 거를 좀 많이 더 끼우는 게 더 쉽잖아요. 아티클 막 이런 것도 다 예상을 하고 막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도 있어요. 두 번째로 아티클 태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원래 페이지 잠깐 보면은 기본 페이지 태그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티클 헤더, 뭐 이게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하나의 글이 아티클이고, 아티클의 헤더에서 이 아티클의 타이틀이 뭐고 이 아티클의 컨텐츠는 뭐고, 그래서 컨텐츠를 뿌려주는 이런 형태인 거예요. 페이지. 예. 이런 기본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이 컨셉을 그냥 계속 유지해도 되지만은 우리는 사실 그 메인 페이지에 그걸 만들면서 여러 가지 막 그 포탈적인 걸 하니까 저는 그런 개념에서 그냥 빼버린 거고. 워드프레스에서는 잘 쓰지 않아요. 섹션은 저 종종 쓰는 걸 봤는데 아티클은 잘 안 쓰는 아니 다 잘 써요. 기본 테마도 다 아티클로 돼 있고. 그 페이지 자체를 그냥 통으로 해서. 근데 그 페이지를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소개, 그럼 그게 그 페이지의 타이틀은 회사 소개고 그 페이지의 콘텐츠는 회사 소개 내용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컨셉이 맞는데 메인 페이지처럼 좀 약간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컨텐츠가 조합이 돼 있고 여러 가지 헤딩들이 그러니까 헤딩 태그들이 있고 이런 경우는 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티클이라는 태그가 네. 저게 의도가 응? 그 아티클 안에 있는 내용을 그렇죠. 그대로 어디다가 뭐 SNS라든지 아니면 뭐 잡지처럼 맞아요. 그대로, 예, 네. 딱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내용이면 저걸 쓰는데 네, 맞아요. 그렇지 않아서 저도 이번에는 안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보통 워드프레스 테마 보면은 볼게요. 저는 루프에서도 네. 루프에서도 이걸 다 아티클을 써요. 기본 테마는 이 루프 하나하나를 다 아티클을 써요. 요런 메인 페이지에서 말고 이 목록 페이지에서 루프를 아티클을 써요. 그렇게 되면은 검색 엔진이나 얘네들도 아티클 하나 그냥 바로 인식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런 거고요. 저는 아티클을 그냥 쓰셔도 상관없어요. 저의 판단은 그랬고 두 번째는 그게 있었죠. 저는 이거를 기본은 박싱을 안 하고 여러분 다 그러셨듯이 다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까 그 레이아웃 컨텐트 그 클래스를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딱 되는 걸로 했잖아요. 그죠? 너비 제한을 저는 그걸 컨테이너라고 했거든요. 클래스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는 컨테이너 안에 없는 거고 이렇게 박싱이 된 거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것도 딱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여기 안에 들어가고 여기도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면 딱 여기 들어가게 그런 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아티클 안에 안 들어가는 게 낫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페이지 안에서 보면은 페이지나 뭐 글을 볼 때는 아티클 자체가 여기에 박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무튼 복잡했나? 아무튼 그거는 사실 지금 저기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내가 이거 써보니까 이게 아티클이 안 맞네 그럼 그때 가서 바꿔도 상관없고 지금은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페이지 템플릿은 페이지에 그냥 쓰시지 말고 기존의 걸 지금 작업하신 거를 저처럼 그냥 컨텐트 페이지 돼 있는 거를 그냥 컨텐트 홈이라고 홈이나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맨 위에 요거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말고 아까 요거구나 요걸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 컨텐트 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다시 다운받아서 원본으로 그냥 교체를 해서 넣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끝나요. 지금 할 거는 다 이번 주에 하는 내용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거보다도 요거는 그거보다도 지금 이번 주에 약간 미진했던 퍼블리싱 내용이나 정리 안 됐던 거 저도 좀 정리를 하고 각자 좀 오늘 발표한 거를 보면서 나도 이런 거 써먹어봐야 되겠다고 느낀 게 많거든. 그래서 그것도 한번 써먹어보고 그다음에 상욱님은 추가로 그 옵션 쪽을 해서 우리한테 좀 가르쳐주는 걸로. 간단한 거. 네. 어려운 거 막 코드 많이 들어가는 거 하면은 까먹고 사실은 별로 써먹지도 않고 하니까. 뭔가 해야 그게 스터디지. 그게 스터디. 그다음에 그 시즌 1에 참여 안 하셨던 효웅님 같은 경우 여기 펑션 보면서 모르겠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또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배워야 돼. 이거는 진짜 딱 써먹을 수 있는 딱 그 정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어려운 것들은 INC, 그러니까 인클루드 폴더에 다 빠져 있어요. 커스터마이저, 뭐 템플릿 태그 이런 거 다 빠져 있고 이거는 앞으로 워드프레스 테마 그런 거 이렇게 밑에 빠져 있고 이 위에 부분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쓰시면서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냥 작업을 조금이라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모르시겠으면 물어보시거나 영상 한번 보시면은 아주 지겹지만은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시간 너무 오래 오버됐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